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 한효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라통이 치밀어서 또 영상 하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시장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작긴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보면 항상 폭등하고 이 개인들이 많이 산 상태에서 꼭 이런 악재를 뒤늦게 내는 부분들이 참 우라통에 참여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코프로 BM 불과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을 셀트리온을 이기고 딱 하루입니다.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적이 있었죠. 코스닥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또 한 차례 떠들어맞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그 전부터 약간 좀 루머가 있었어요. 뭐 조사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를 뭐 조사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좀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이렇게 큰 기업에서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그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한번 전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 대응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가 이제 핵심 회장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서 핵심 임원 4-5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뭐 아무런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가 SK이노베이션과 2조 원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원래 이제 증권 쪽에서 내부자 정보, 내부자 거래를 가장 엄격하게 다룹니다. 보게 되면 이제 요거를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회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죠. 당사자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자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정말 양심도 없게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부자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짙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뭐 증선의 어떤 그런 과정을 넘어서서 바로 그냥 이렇게 사건을 이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좀 뭐 루머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뭐 향후 또 수주전에서 LNF라든가 이런 경쟁 업체들에게 좀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이제 주가에 녹아들면서 정말 투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뭐 사실 이것만 아니었다라면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 아니었다라면 사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위, 2위 하던 2위 기업이 이렇게 터졌죠. 얼마 전에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분식회 개설 때문에 또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바닥을 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악재가 터지는데 이게 조그만 기업이 아니에요. 다 큰 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심이 들죠. 자, 몇 개의 사건이 있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측이 불허했죠. 한 개 직원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어쨌든 횡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미리 알 수도 없는 내용이고 기업에서도 알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야 그렇다 칩시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시가총액이 무려 2조 원짜리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셀트리온은 뭐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예요. 명시회상부. 거기에 또 최근에 HDC 현대산업개발 또 조단위의 기업이었죠. 붕괴 사고 터지면서 대폭락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사실 예측이 불가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보시게 되면은 뭐 웬만한 대형 기업들이 지금 다 폭락을 하고 있죠. 이게 무엇 때문이겠느냐? 당연히 우리
주식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주식으로 매수해서 돈을 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이제 많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럼 이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한 기간도 있고 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악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이제 의심을 좀 가져봐야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증권사에서 긁어부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매도 리포트는 아니고 목표가를 하향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전에는 PI 첨단 소재라는 업체도 역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만 나오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공매도 공격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최근에 펄어비스라는 업체도 엄청난 주가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엄청난 주가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의 어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매매 비중을 한번 볼게요. 상위 종목입니다. 공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뭐 거래량 중에서 뭐 20%, 30% 총 거래되는 량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는 겁니다. 뭐 20%씩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HMN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비중이 20%고요. 여기 또 펄어비스는 공매도 비중이 30%입니다. 또 동국제강도 20%대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공매도가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미 대량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폭락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그 힘든 모습이에요. 그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가 좀 적었죠. 그 전에 쳐놓고 악재를 터트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악의성의 내용이 높아요. 뭐 물어봤는데 답이 없었다. 예, 이렇게 뭐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좀 기사 자체 좀 악의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수급이 또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매도가 이틀 동안 많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밑에 잡았다라고 보게 되면 그래요. 아주 오래 갈 만한 그런 악재는 일단 아니지 않겠느냐. 한번 반등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라인을 한번 깨고 내려갔을 29만 원대나 30만 원 초반대에서는 한번 단기 바닥을 좀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고평가된 종목이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를 잡는다고 봤을 때요. 시가총액이 현재 10조 원이었어요. 얼마 전에 에코프로 비행이. 그러면은 100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모회사는 또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또 있는 거죠. 총 합치게 되면은 12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기업 가치가 이미 굉장히 실적이라든가 미래 성장력을 높게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군침을 흘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악재 터뜨리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대박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 뭐 PI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이제 덕산네브로스 같은 종목들도 증권사에서 굳이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좋다, 실적이 조금 좋았던 기업들도 보면은 지금 공매도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되는 나라 같아요. 너무 이 찌라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좀 발달돼 있고 이게 찌라시가 발달돼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정보를 좀 빨리 입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매도 때리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악의성 내용들이 대형주급에서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앞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게 되려면은 오히려 공매도를 전면 개방해야 되는 그런 또 조건이 달라붙어지겠죠.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유독 많이 매풍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런 것들이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매도권이긴 해요. 굉장히 싸죠. 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실적 좋습니다. 삼성전기 실적 좋았죠.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앞을 보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PBR 1배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1배 밑으로 떨어졌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뭔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또는 뭐 금융위기 또는 뭐 유럽의 재정위기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중국의 무역분쟁 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국 증시가 외면받을 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대여급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상장하다 보니까 시중의 자금은 예전보다 줄었는데 이렇게 자꾸 종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금이 분산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나 많은 종목이 상장되다 보니까 이걸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그냥 수급이 붕괴되면서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요즘 답답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이런 표면적인 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급락을 시킨 적이 있었나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동안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라는 그런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앞으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해먹고 나가는 종목들의 조심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이 오버슈팅 나왔던 종목들은 지금 전부 다 돌아가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도 이게 저가 매력이 안 생기는 거죠.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 오른 폭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져도 이게 와 싸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외 변수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가매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좀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밖에 못 노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겨우 요 정도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겨우 요 정도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차 하락 반등이고요. 보통 요거를 한번 더 빼게 되면 단기 저점이 나오게 되는데 네이버는 어느 정도 저점은 잡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 매수하시고 37만 원대 매도하는 뭐 그런 전략이라면 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사서 장기 투자로 가서 다시 신고가 돌파를 기대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앞으로 올라간다는 어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지를 좀 잡고 반드시 또 매도하고 또 시장이 빠지면 또 낙폭과대지를 잡고 또 반드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고 말씀드리죠. 지금 시장 보시면서 굉장히 두려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하락장은 분명하죠.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뭐 하락장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하락장일 때는, 시장이 안정될 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좀 보루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은 하락하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장일 때는 우리가 안정될 때 사면 돼요.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눌림 나올 때 사면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이미 대세가 꺾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대세는 이미 꺾였어요. 꺾였고 여기에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전략, 그러니까 좀 뭔가 대변수가 안정될 때 사보자라고 했다가는 또다시 고점에도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다. 그러니까 안정될 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보통 올라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와야 악재가 조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뭐 긍정적인 내용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질 때 악재들이 쏟아지거든요. 온갖 악재들이 다 나와서 사람들을 투매를 하게 만드는 게 주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내려올 때 저점 매수했다가 반등 때 매도하고요. 또 전저점 이탈할 때 매수했다가 반등시 매도하고요. 또 전저점 이탈했기 때문에 또 사셨다가 또 반등시 매도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즉 용기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주식을 팔지 못했다라면 추격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반등 나올 때를 잘 기다렸다가 오히려 이제 안정될 것 같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거나 뭐 시장이 안도랠리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오히려 주식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좀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죠. 저는 뭐 긴 흐름을 본다라면 어차피 시장은 하락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주봉상으로 쌍봉을 찍었어요. 주봉상의 쌍봉을 이미 형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쌍봉을 이미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쌍봉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쌍봉의 저점, 주식은 영원히 빠지지 않거든요. 그 저점 잡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쌍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요. 여기 저점에서 요 고점까지 하나가 연결이 될 겁니다. 요거를 하나의 네모칸을 만들게 되겠죠. 그 높이만큼 한 번 더 빼는 자리, 그 자리가 또 저점이 되는 경우 많고요. 그래서 보통 쌍봉에 우리가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쌍저닥의 저점이 되고 여기 이만큼 되겠죠. 그 요 크기만큼이 되겠습니다. 예. 그 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가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점 부분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반등 노리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딱 보니까 여기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와서 요 라인에서 걸리긴 했네요. 제가 예전에 350포인트를 코스피 1차 목표를 설정해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대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는 다시 저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볼리저 밴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볼리저 밴드를 이렇게 음봉으로서 한 3% 정도 지수가 볼리저 밴드 하한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요 분홍색이 하한선이죠. 요 하한선을 지수는 한 2, 3% 정도 뚫고 내려가면 이게 과매도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주일 안에 제대로 된 시장이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 바로 급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과거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깨내고 내려왔죠. 밴드 하한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과매도거든요. 그러면 급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도 깨고 나서 급반등이 좀 나와줬죠.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깨고 나서 급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면 여기도 깨지고 나서 급반등이고요. 여기도 깨지고 나서 어느 정도 급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여기는 여기서가 이제 깨지고 나서 한 번 더 밀렸던 코로나,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여기도 깨지고 나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죠. 예, 급반등이 나옵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밴드를 깼는데 급반등이 안 나오고 한 일주일 동안 바닥을 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과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깨고 나서 옆으로 횡보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좀 보세요. 자, 일단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번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밴드가 다시 그 사이에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그 밑단까지 또 다시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열의 8은 이걸 뚫고 내려가게 되면 급반등이 나와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시장일 때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 보시게 되면 옆으로 횡보할 때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보통 깨지고 급반등이에요. 깨지고 급반등입니다. 깨지고 급반등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봤듯이 옆으로 여기도 깨지면 바로 급반등이 나오죠. 근데 아까처럼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 시장은 한 달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서 깨지고 나서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일 안에 여기서 바로 급락은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맴돌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버린다. 여기서 3, 4일, 4월 동안을. 그래서 캔들이 여기 안에서만 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럼 밴드가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횡보하게 되면요. 또 다시 이만큼 빠질 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횡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 5일 동안에 계속 주가가 옆으로 기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때라도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보통 보면 여기서 조금 힘이 있는 시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겠죠. 그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번 단기 급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7일 상장하기 때문에 블랙홀 현상은 마무리 구간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여기에서 정말 극단적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계속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침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요구하는 걸 받아달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외의 적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푸틴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지율을 올리는 데 좋을 것이고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적을 만들어내게 되면 조금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노림수가 좀 통할 수도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전쟁 국면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26일 날 또 회의가 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반등파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 신뢰도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뼈아프고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공격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런 시점에서는 뭐 공매도 금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한국 정서에는 공매도가 없어야만 다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혼자만의 좀 푸념이었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혹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송을 좀 해봤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고 보르즈밴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던 부분들 뭐 잘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밴드를 뚫고 내려왔으면 과매도입니다. 과매도인데 여기에서 횡보를 해버리게 되면 또 빠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한번 반드시 우리 중심선까지 급반등이 좀 나와줘야 좀 안정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살 수가 없죠. 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식을 내가 투매를 했다 소리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미 완전 내 심리가 붕괴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장이 반등을 해요. 과연 따라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참 위에서 안정될 때 또 사게 될 텐데 그러면 또 다시 고점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락장에서는 남들과 좀 다른 방법에 그런 역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좀 용기가 좀 필요한 용자가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 이거는 저는 아예 꿈을 접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반등 급락대 잡아서 반등 때 파는 이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